네, 반갑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하정우라고 합니다. 20분 강연인데 발표 자료 없이 애드립으로 하라고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발표 자료 없이 애드립으로 20분을 해본 게 언젠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식의 흐름대로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제목이 생성 AI가 세상을 어떻게 바꿔가는지에 대한 소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챗GPT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한 설문조사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챗GPT 혹은 구글 제미나이, 경우에 따라서 네이버 클로버X 같은 생성 AI 서비스를 사용을 해봤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많이들 사용해 주고 계시고요. 역시 AI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 생성 AI라는 걸 실제로 써보니까 내 업무나 내 생활에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돼서 나의 생산성이 현저하게 오를 정도로 잘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게요. 전멸이에요. 드세요. 네, 한 분 계십니다. 네, 의외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성 AI를 활용하면 생산성 향상 올라가고 업무 효율 올라가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쓰고 있지 않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 얘기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게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올 초에 라이터버디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전 세계 생성 AI 50개 정도 되는 서비스를 분석을 했고요. 그걸 하면서 실제 전 세계의 생성 AI 사용자가 많은 나라들을 랭킹을 매겨봤는데 1등은 어딜까요? 당연히 미국이겠죠. 미국이고요. 중국은 참고로 집계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챗GPT도 막혀있고 구글도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 카운팅을 할 수가 없어요. 2등이 인도, 3등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라질 약간 이런 순으로 내려갑니다. 일본도 탑 10 안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가 20위 안에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제가 조사한 딱 이 정도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특정 기술이 어떤 혁신을 만들어내는 건 기술이 나왔을 때 혹은 하이테크 그 기업들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녹아들고 전혀 다른 산업에서도 그 기술이 녹아들어가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어냈을 때인데 그 도약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면 결국은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새로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잘 쓰는 방법들이 아직 다 발견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많이 써보면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만 안 되면 차라리 괜찮은데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 아세안 국가들도 잘 쓰고 있는데 우리만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이 생성 AI가 정말 중요한 기술이 된다고 했을 때 헨리 키신저 미 전 국무장관 돌아가셨죠.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생성 AI는 인쇄술 이후 인터넷도 필요 없고 PC도 필요 없고 인쇄술 이후 최대의 지적 혁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세상을 바꾼 기술이고 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전기급은 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기술의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뒤처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러면 정말 그만큼 중요한 기술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성 AI라고 하는 게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할루시네이션 이런 문제들도 있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보고서 그리고 사례들을 보면은 이런 생산성 향상에 있어서는 확실히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줌으로써 상당히 많이 향상을 시키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일을 할 때 보면 어떤 미션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본질적인 일이 있고요. 그 본질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가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서를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보고서라는 걸 쓰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엄청나게 내부 자료, 외부 자료 검색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검색을 다 하고 나면 그 방대한 자료들을 그대로 보고서를 쓸 수 없으니까 쳐낼 거 쳐내고 요약할 거 요약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표도 그리고 그래픽 그리고 그렇게 하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고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업무들 이런 것들을 생성 AI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죠. 챗GPT에는 어드밴스드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엑셀표 같은 정형 데이터들을 업로드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래프 그리고 분석해주고 디스커션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요. 이제는
혼자서 데이터 분석하는 걸 끙끙 하거나 혹은 주위 동료와 얘기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분석 그리고 거기서의 인사이트 도출하는 데 도움받는 것도 생성 AI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음 그림 그리는 거 볼게요. 미드저니 뿐만 아니라 챗GPT의 유료 버전에는 달리3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라고 얘기를 하죠. 글로 설명만 잘 적어줘도 그 글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을 정말 멋지게 잘 그려줍니다. 저는 예술적인 재능이 1도 없어가지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미술 항상 미였는데 실기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3학년 때. 중3, 고3 때는 실기가 없어요. 그때만 수를 받았어요. 그 정도로 이게 이런 손재주가 없었는데 이제는 저도 꽤 괜찮은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생성 AI 덕분에. 여러분들 보고서 쓰실 때 그림 고민 많이 되시죠? 뭔가 좀 넣어야지. 글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뭔가 그림을 넣으려고 하면은 내가 일러스터나 포토샵 같은 걸 잘 못 쓰면 열심히 셔터스톡이나 게티이미지 같은 데서 이미지 검색을 막 합니다. 근데 꼭 내 마음에 딱 드는 그림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생성 AI 쓰면 내가 원하는 그림을 쉽게 뚝딱 만들 수 있어요. 보고서뿐만 아니라 어떤 포스터, 행사 포스터, 티저에 필요한 그림들도 상당히 쉽게 만들 수 있죠.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생각했던 심상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모티프를 얻기 위해서 이런 그림 그리는 AI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게임 업계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게임 업계가 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게임 개발에 있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다 쓰냐면 원화를 그리는 데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 원화라고 하는 건 게임을 보면은 뭐 캐릭터들도 있고 몬스터도 있고 배경화면도 있고 아이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 기본 그림들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성 AI를 쓰면 그 원화를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을 굉장히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게임 개발 기간이 굉장히 단축되고 비용이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 특히 컨텐츠를 만드는 인더스트리에서 혁신을 이미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특히 컨설팅이나 법률 그룹, 로펌 이런 데서는 이미 내부 업무의 생산성 올리는데 그리고 외부 서비스를 하는데 생성 AI를 굉장히 빠르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금융 같은 경우는 블룸버그는 아예 그냥 블룸버그 GPT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내부 프로젝트 수백 개 이상 돌리고 있고 거기서 혁신을 만들고 있죠. 그 혁신을 만든 기업과 그룹과 아닌 그룹이 차별화가 될 게 너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컨설턴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A/B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한 그룹은 GPT를 사용하게 한 그룹, 다른 한 그룹은 GPT를 사용하지 않은 그룹으로 쪼갰어요. 그렇게 해서 쓴 보고서를 정상평가를 좀 해봤대요. 해봤는데 GPT를 쓰지 않은 그룹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는 4점, 아마 한 10점 만점쯤 되겠죠. 쓴 그룹은 6점, 50% 차이가 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능력을 가졌는데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 있는 컨설턴트들 정도면 굉장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일 거예요. 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의 능력치를 50%를 올려놓는 도구, 그것이 생성 AI입니다. 사실상 많은 산업에서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고 올해 1월에 맥킨지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이 생성 AI가 가져오는 건 역시 생산성 향상이고 이 생산성 향상이 가능한 건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부 업무들에 대해서 컨텐츠 생산 능력을 통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부분 요소별로 자동화를 활용을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리소스 감소, 시간 감소 이런 것들이 일하는 방식에서의 혁신, 생산성 혁신의 첫 출발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규모가 적게 잡아도 2조 5천억 달러, 많게 잡으면 4조 4천억 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충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5천조 원이 넘어가죠. 우리나라 1년 예산 5, 600조 정도 되나요? 10년어치 예산의 효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회를 살리고 우리 걸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 당연히 모든 국가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외교, 안보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술이다 보니까 사실 미국이 이 분야에서도 당연히 가장 앞서 나오고 있는 원탁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2021년 NSC AI 보고서에서 얘기를 한 대로 AI를 통해서 각 중요 산업 분야의 모든 것에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적대 국가를 명시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이라고 대놓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이 국가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중국이죠. 과의 격차를 벌려서 최강대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가 2021년 3월에 나온 보고서예요.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뭐 칩스법 이런 것들도 다 그 연장선에서의 실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정부가 무려 특정 기업에 심지어 글로벌 대기업에 100억 달러를 현금으로 꽂아주는 거예요. 보조금으로. 인텔에 100억 달러를 지원을 합니다. AI 반도체 투자하라 이거예요. 근데 인텔에만 주는 게 아닙니다. TSMC, 삼성전자에도 줍니다. 외국 회사인데 외국 회사도 상관없는 거예요. 영내 공장 지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 NSC AI 리포트에 나온 건 이 도메스틱 캐퍼빌리티를 올릴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인 거예요. 반도체, 양자, 국방, 우주, 바이오, 헬스케어 상관없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의 도메스틱 캐퍼빌리티를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위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오르면서 역외로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던 것들을 생성 AI와 로보틱스, 공정자동화 이런 것들로 영내로 불러들이고 이 영내의 영향을 강화시키겠다고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는 순간 굉장히 우리한테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도 있죠. 반대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런 외교 부분을 잘 풀어가지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 미국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의 역할 분담을 잘할 수 있다면 그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소프트뱅크에 일본 정부가 지난주에 3,700억 원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본이 AI 자체를 예전에는 뭐 제5세대 인공지능 계획, 컴퓨팅 계획 이런 거 얘기하면서 좀 앞서 나가다가 딥러닝 시대에 접어들면서 굉장히 많이 뒤쳐졌어요. 딥러닝의 핵심은 축적된 데이터이고 그리고 이 글로벌 연구 커뮤니티에 얼마만큼 참여했는지가 중요한데 일본은 약간 거기서도 갈라파고스를 하다가 많이 뒤처지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생성 AI 씬에서도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이걸 한 번에 따라잡기 위해서 정부가 소프트뱅크에 대충 4,500억 원을 슈퍼컴퓨터를 사라고 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프랑스 정부도 비슷해서 AI 스타트업들에게 2025년 내년까지 20억 유로를 계속 지원을 해요. 그 덕분에 미스트럴 AI 같은 스타트업이 나오기도 했죠. 이제 미스트럴 AI는 전 세계 탑5 생성 AI 스타트업에 들어갑니다. 거의 겨우 2년 만에. 지금 현재 기업 가치 3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들이 기업들의 보조금까지 투입을 하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가 이 생성 AI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업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사실상 예전의 어떤 군비 경우에 따라서는 핵 경쟁하듯이 그 나라의 경쟁력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 같은 경우도 일단 기술은 부족해도 당장 GPU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중동 같은 경우는 그냥 미국이 사놓은 AI 쓰면 될 텐데 왜 굳이 자체적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생성 AI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은 지식만 축적이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축적해온 문화, 정치, 제도,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들, 사회규율, 규범 같은 것들이 모두 함께 녹아 있는데 그런 특성들이 AI에도 같이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 빅테크가 만든 AI는 기본적으로 미국 문화가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미국 입장에서 바라보는 아랍권, 중동권의 시각이라는 게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과연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미래 세대들이 그 컨텐츠에 계속 노출이 됐을 때 걱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건 아세안 국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해서 많은 국가들이 무슨 담을 쌓는 건 아니에요. 그냥 빅테크 AI를 물리치고 자체적인 것만 쓴다? 그건 사실 어렵죠. 하지만 필요할 때 좋은 선택지로서 소버린 AI라고 얘기하는 각 지역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AI를 선택지로 들고 있고 싶어 해요. 그리해야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완전 종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달가운 주장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쨌든 좋은 선택지로서의 AI도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은 챗GPT를 쓰든 구글 제미나이를 쓰든 그리고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 X를 쓰든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검색해서 학술 검색은 구글 걸 쓰는 거고 가족들에게 무슨 선물을 살지 고민을 하거나 맛집을 검색을 할 때 네이버를 쓰고 하듯이 그 다양성이 훨씬 더
좋은 컨텐츠,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가 강력해짐에 따라서 안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 얘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네이버도 클로바X라는 걸 만들어놔서 네이버 검색창에 클로바X라고 검색을 하시면 챗GPT처럼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면 누구나 무료로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AI가 강력해짐에 따라 안전 문제가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규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는 AI 법 관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시민단체들에서 왜 AI 안전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기본적으로 특정 기술이 나왔을 때 특정 기술이 제공하는 이점들을 무시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미국이 행정명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고, 어제도 미 상원에서 AI에 관련된 법제화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했지만 첫 번째 나온 게 어디에다가 자금 펀딩을 투여할 건지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부터 정의를 하고, 그리고 혁신을 드라이브를 걸 때 안전을 희생시키지는 말자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규제가 쓰지 말자가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이 기술을 통해서 성장과 도약을 하긴 할 텐데 그 성장과 도약을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안전도 챙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지, 무조건 규제를 해가지고 쓰지 말자 형태로 주장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AI 위험하니까 쓰면 안 돼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동차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띠 만들고 브레이크라는 것도 만들고 에어백이라는 것도 만들죠. 그런 것들을 만든 이유는 자동차를 더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자동차를 못 쓰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거예요. AI도 마찬가지. 그런 관점에서 규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AI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AI 역량을 보유하는 것, 우리 자체적인 기술 역량, 산업 생태계 역량 이미 상당히 잘 갖춰져 있어요. 하지만 다른 국가들이 워낙 빠르게 치고 달려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 이 AI 전쟁 시대에 기업들이 장수인데 국가는 서포팅하는 보급을 하고요. 근데 다른 나라처럼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기 너무나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훨씬 더 현실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경쟁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부터 AI 안전정상회의인 AI 서울 서밋이 우리나라에서 열립니다. 1회가 영국에서 열렸고 2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리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생성 AI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단 마라톤에서 한 1, 2km 3등 정도로 잘 달리고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더 많이 활용을 하고 더 강력하게 투자를 하고, 또 기업이나 여러 플레이어들이, 여러 스테이크홀더들이 안전도 함께 챙기면서 갈 때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위치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위치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딱 됐네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